안녕하세요. 오늘 소프트웨어 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제가 수업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질 못하고 이렇게 사전에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이 녹화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제가 질문 답을 못 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어서 오늘 이제 수업 이후에 실습은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 뭐 항상 만나던 곳에서 조교들하고 같이 조교들이 이제 실습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수업이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수업을 할 것 같고 그 중에 지금 3가지 토픽을 남겨놓고 있고 지금 9번까지 필터링까지 저번 시간에 마쳤고 남은 것들이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하고 머신러닝 관련한 것들인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2시간에 머신러닝을 몰아놨더니 이제 1시간에 뭔가 하나씩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양을 1시간에 커버하게 되어서 설명하는 저도 힘들고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뒤에 머신러닝 부분은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주에 걸쳐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쪽을 살펴볼 것이고요. 눌러보시면 예, 이렇게 슬라이드가 떴는데요. 코어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제목은 이미지 프로세싱인데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걔들을 어떻게 핸들해서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살펴볼 것이고 아주 간단한 것들 위주로 살펴볼 것이고요. 실습에 할 내용은 저희 공부한 이거 관련은 있겠지만 이것보다 오픈CV라고 해서 영상 처리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사용해서 연습을 해보는 걸 이제 실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기본,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신데요. 우리가 비슷한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데이터 불러들이고 이런 걸 할 때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셀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 링크에서 이게 어떤 링크에서 이런 그림을 하나 이렇게 다운받아서 RGB 큐브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면 이 이미지를 이게 지금 PNG 이미지인데 살펴보시면 PNG 이미지인데 PNG 이미지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키보드가 RGB 아까 다운받은 게 큐브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죠. 보면 매트릭스들이 쭉 있는데 모양을 살펴보면 파이플롯에 있는 이미지 이제 불러오는 이미지 리드라는 IM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거기 이제 이미지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웹페이지 위치라든지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그 이미지의 픽셀 값들을 이렇게 어떤 3차원 매트릭스에 저장을 해줬는데요. 이제 그때 살펴본 거랑 똑같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크기고 이미지 크기고 그러니까 600 곱하기 800. 그러니까 로 방향으로 600 픽셀이고 컬럼 방향으로 800 픽셀짜리고 그리고 4개 마지막 4개는 RGB 그다음에 알파 채널 이렇게 4가지 채널로 그러니까 각각 600 곱하기 800 이미지에 600 곱하기 800은 저희 불러온 이미지 사이즈가 이제 그렇게 생긴 거고 그 각 픽셀의 RGB 값과 투명도 값을 이렇게 이런 3차원 행렬에 이제 넣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러보면 이제 600, 800에 4채널로 되어 있고
있고, 지금 이 두 번째 셀에서 해보는 건 뭐냐면, 이제 RGB 큐브를, 첫 번째 그림은 RGB 큐브를 그대로 그린 거고, 두 번째 그림은 RGB 큐브, 거기에 이제 빨간색 채널만 골라와서 그 채널 값이, 빨간 값이 많이 들어있으면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어, 약하게 들어있으면 그냥 흐린 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 채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큐브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아래로 가면 이제 파랑이 더 많아진다고 했고, 파랑 성분이 더 많아진다는 뭔가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 나에 가까워지면 어떤 빨강 채널이 많은 것처럼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큐브의 위쪽 면으로 가면 갈수록 그 녹색 성분이 많아진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보면 이 그림 봐서는 그렇게 녹색이 위로 갈수록 녹색이 많아지나? 알기가 좀 그래요. 보면은 위에 가면 노란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렇게도 느낄 수가 있고, 하늘색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 가깝게 이제 레드 값이 커질수록 뭔가 빨강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 의미 같은데, 이 큐브, 이 무지개 색깔의 이 큐브를 봐서는 이제 빨강색 이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보면 빨강색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위쪽 부분에서는 레드 채널 값이 크더라도 이제 빨간색이 많은 것처럼은 안 보이죠. 노란색이 많은 것 같고, 하얀색이 많은 것 같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그 빨강 채널 값에 숨어 있는 값들만 뽑아서 그려봤더니, 정말로 이 하얀색도 빨간 채널의 값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거고, 이 두 개 보면 알 수 있죠. 진짜로 이 레드가 커진다는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쪽이, 나에 가까운 쪽이 정말로 빨간색을 많이 가지고 있네. 지금 제가 다른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똑같은 그림을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정말이네, 이런 걸 알 수 있죠. 녹색도 위로 갈수록 녹색이 강해져. 보면 요 RGB 큐브 보면 저쪽 끝에만 녹색인 것 같고, 이쪽은 하얀색, 노란색, 하늘색 막 이런데, 이게 진짜 녹색이 강한가? 녹색만 분리해서 보니까 정말 강하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파랑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투명도도 지금 보면은 글자가 있고, 이쪽에 있는 그 색상이 있는 쪽은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어떤 색이 표현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얀 부분은 투명한 채널을 가지고, 투명도 값이 이제 투명한 값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RGB 값이 사실 내가 느끼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 보면, 진짜 하얀색도 빨강이 강하다 그러고, 뭐 노란색도 빨강이 강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는 빨강 그러면 내가 딱 느끼는 그 빨간색이 강하다면 뭔가 내가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빨간색 색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표현해 주길 원하는데, 이 RGB 가지고 RGB 채널로 RGB 공간상에서 색상을 표현하면 그렇게 사람이 느끼는 거랑은 이름이 약간 좀 안 맞네, 뭐 이런 걸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큐브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왼쪽에는 이제 RGB 큐브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게 RGB가 아니고 이 HSV 공간에서, 그러니까 휴, 세츄레이션 밸류, 이 공간상에서 색상을 표현하는 그 공간에서 표현된 색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RGB 공간에서 색상들을 살펴본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휴 채널이 지금 제가 관심이 있는데, 휴 채널에 보면 이게 뭐 어떤 값이 있을 텐데, 휴 채널 값이 파란색을 의미하면 세츄레이션이나 밸류랑은 관계없이 거의 다 그냥 뭐 파랗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HSV 공간에서 색상을 표현하면,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표현하는 거나 비슷하게, 지금 보면 휴 채널로 빨간색, 그러니까 휴 값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세츄에이션이나 밸류랑 관계없이 밸류랑 세츄에이션은 뭐냐면 빨간색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그다음에 검정색하고 그러니까 흰색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명도와 채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의 명도와 채도가 어떤지를 이제 세츄에이션과 밸류로 표현을 하고, 그 색상은 그냥 휴 값이 주로 이제 색상을 표현한다는 거죠. 휴 값이 중간 값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색깔들은 빨간색은 별로 없다는 걸 사람이 느끼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여러분들 실습에 색깔을 골라내는 뭔가를 할 텐데, 그 색깔을 골라내는데 이 뭐 CCTV로 찍은 뭐 동영상에서 뭔가 색상을 골라낸다, 이미지에서 색상을 골라낸다. 그러니까 내가 드론을 날리는데 뭐 빨간색 어, 빨간색 원이 아래 그죠? 착륙장에 빨간색 원이 있어서 뭐 빨간색 원을 찾아서 그 가운데다 이렇게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사진을 찍어서 거기 빨간색을 찾아서 빨간 원을 찾고 그다음에 중심을 찾아서 거기를 목표로 뭔가 날려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빨간색을 찾으려면 이 RGB 채널 값을 가지고 빨간색을 찾아봤자 좀 어려울 거라는 걸 이제 예상할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이 RGB 채널로 표현한 것들은 빨간색이 암만 많다고 해도 이게 내가 느낀 빨간색이랑 다르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RGB 채널 값을 QHSV로 변환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휴 값만 가지고서 이 빨간색 범위 안에 들어오면 골라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더 사람이 느끼는 빨간색을 찾아서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실습 시간에 좀 살펴볼 거니까 살펴볼 거고요. 근데 RGB를 HSV로 어떻게 변환하느냐 찾아보시면 뭐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간단한 식마저도 저희는 뭐 구현하진 않을 거고, 그 오픈CV의 그런 패키지 안에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툴들이 있어서 그런 걸 사용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건 우리 정말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정문 사진을 찍어 놓은 칼라 사진을 불러와서, 얘도 불러보면 이것도 크기는 282 곱하기 550이고 RGB 알파 네 채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흑백으로 바꾸는 거 우리 해봤죠? 이거. 빨강 채널, 녹색 채널, 파랑 채널 다 있으니까 걔를 적절하게 선형 조합을 해서 빨강색을 한 30% 갖다 쓰고, 녹색을 한 59% 갖다 쓰고, 파랑을 한 11% 갖다 섞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한 채널로 바꾸면, 지금 이 시기 보면은 세 채널을 한 채널로 이제 변환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느낀다기보다 흑백 카메라로 찍었을 때, 칼라를 흑백 카메라로 찍었을 때 흑백 카메라의 필름들이 이제 반응하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흑백으로 변환을 하고자 하면 이제 보면 RGB 채널 이렇게 불러와서 셀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X를 위에 적혀있는 수식대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X란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X2는 위에서 알려준 그 비율대로 섞지를 않고 그냥 RGB를 같은 비율로 섞어서 평균 그냥 해버린. 다시 얘기하면 0.33씩 다 섞은 거죠. 그렇게 섞으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지금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합은 1이 되긴 하는데 이게 블루를 90% 쓰고 그린을 60% 쓰고, 요건 이상하게 빨강은 마이너스 50%, 빨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없애버리고, 굉장히 독특한 이제 조합으로 이미지를 합성한 거죠. 세 개를 그려보면 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흑백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이게 뭐 위에 있는 0.299,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건 못 느끼겠죠. 근데 세 번째 그림은 보면
그 웨이팅에다가 네거티브 값을 써봤더니 그건 뭐 특수 효과 뭐 되게 옛날 사진 찍은 것처럼도 느껴지고 이게 옛날 카메라로 쓴 것처럼 느껴지고 뭐 뭔가 좀 독특한 느낌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들을 잘 바꾸면 여러분들 포토샵이나 이런 거에 무슨 그런 이런 필터들 있잖아요. 그런 걸 뭐 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다시 흑백으로 바꾸는데 약간 파란색을 입혀서 아니, 이걸 칼라로 다시 바꾸는데 약간 파란색을 좀 입혀서 바꾸면 무슨 새벽에 찍은 필터 뭐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 흑백으로 바꾼 것 말고 흑백으로 바꾼 지금 X가 흑백으로 바꾼 거잖아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림은 X를 그대로 그렸고 두 번째 그림은 X가 지금 매트릭스인데 2차원 매트릭스인데 그거에 제곱을 하면 파이썬 얘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그 매트릭스에 각각의 픽셀,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다 제곱을 한 그런 얘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제곱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0.5제곱 했으니까 각각 픽셀 값에 스퀘어 루트 씌워가지고 새 이미지로 만들. 이런 걸 감마 코렉션이라고 부르면 원래 이미지랑 제곱한 이미지,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한 이미지를 보면 제곱한 이미지 보면 이 지금 우리 그 값들이 픽셀 값들이 0부터 1 사이의 값들을 갖다 쓰고 있는. 어, 그 값이 큰 값, 뭐 제곱을 한다고 해보세요. 0부터 1 사이의 값을 지금 제곱을 해서 이제 가운데 그림을 만든 거잖아요. 보면 0부터 1 사이의 값을 제곱을 해버리면 작은 값은 굉장히 작아지고 적당히 큰 값은 1에 가깝게. 그러니까 작은 값들을 그냥 확 낮춰주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나타난 결과도 보면 그렇습니다. 나타난 결과도 보면 웬만큼 어두운 건 그냥 다 굉장히 어둡게 바뀌어져 버렸죠. 그리고 아주 밝은 것만 살아남고. 거꾸로 스퀘어 루트 씌워버리면 웬만큼 큰 거를 더 크게 만드는. 그 x하고 x 제곱하고 그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안 그려봐도 되겠죠? 여기 x를 0부터 1 사이에 그려보면 선형적으로 바꾸면 이러내고 제곱을 해버리면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 씌워버리면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출력값이 지금 얘가 감마가 2일 때고 얘는 감마가 0.5일 때죠. 감마 2는 더 이렇게 실제 값보다 어두운 걸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하는 것일 거고 분홍색 같은 경우는 실제 값보다 더 밝은 걸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스퀘어 루트 했더니 더 밝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여기 보시면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지는 어떤 매트릭스를 지금 보면 선형 변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미지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했던 것들 먼저 RGB를 그레이스케일로 흑백으로 바꾸는 것들도 아까 선형이었죠. 각각 채널들의 어떤 숫자를 상수를 곱해서 그냥 더한 거예요. 선형 조합한 거니까. 그리고 색상 변화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색 보정하는 것들 뒤에 살펴볼 겁니다. 보정하는 것들, 그리고 이미지 뒤집고 뭐 늘리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미지 흐리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초점 안 맞은 상태로 찍힌 거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누가 연필로 굉장히 그림을 예쁘게 그려놨어요. 그랬는데 내가 손으로 그걸 막 문댄 뭐 그런 이미지를, 포토샵에 그런 필터들 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깨끗하게 가만히 정지해서 찍으면 사진이 깨끗하게 찍힐 텐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사진을 찍으면 뭔가 좀 옆으로 쭉 쓸린 어떤 사진처럼 나타날 텐데, 이제 그런 효과들이 다 어떤 매트릭스의 선형 조합으로,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선형 변환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살펴볼 건데, 이 KHU 네거티브는 뭐예요? 1에서 0부터 1 사이에 있는 픽셀들을 그냥 1에서 빼버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사진을, 이런 사진 많이 봤죠. 그 요새는 많이, 요새 다시 유행이라서 필름 카메라들이 이제 다시 유행 타는 것 같은데, 필름 카메라의 필름들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거꾸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네거티브 이미지, 그냥 뭐 이래서 빼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는 뭐 하나요? 첫 번째 그림은 x에다 2배를 곱해. 그러면 x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1은 하얀 거, 0은 까만 거. 근데 걔를 2배를 곱해서 다시 클립해버리는 거. 그러면 이미지가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던 애가, 이렇게 0부터 1 사이에서 표현되던 애가 얘를 2배를 곱해서 0부터 1 사이에 클립을 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까 그 스퀘어 루트 한 거랑 뭔가 비슷한 뭔가 나오겠죠. 대충 밝으면 아예 그냥 새하얗게 만들어버리고, 그 옛날에 그 뭐죠? 얼굴 뽀샤시하게 바꾸는 그런 거 있죠. 그런 효과일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면 정말로 밝은 걸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을 해줬고, 두 번째는 반을 나눈 거니까, 원래 이미지의 반을 나눈 거니까 얘는 뭐 밝은 하얀 게, 완전 새하얀 애들은 표시를 안 해주겠네요. 거의 그냥 어두운 그런 이미지가 나타날 것 같고, 이거네요. 얘가 반 나눈, 반을 따는 애는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랑 비슷할 텐데 2배 곱해서 클립하는 게 아니고 원래에다 0.5를 더해서 클립을. 어떻게 될까요? 얘에다가 원래에다가 0.5를 더해서 클립을 하니까 0.5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클립을 하면 이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얘에서는 그 까만 애는 아예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굉장히 그냥 다 허옇게 날아가 버린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조작을 해가면서 어떤 느낌이 나나 살펴보고, 그러면 그 느낌에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 필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건 뒤집는 거. 뒤집는 건 이건 뭐 X에서, 이건 뭐예요? X가 2차원 이미지잖아요. 근데 요 지금 인덱스 슬라이싱을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그 로 방향을 거꾸로 쓰겠다는 거죠. 그럼 위아래가 바뀐 이미지 당연하고, 그래서 위아래가 뒤집힌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위아래로 2배 정도 큰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그냥 2배씩 그 로 방향을 그냥 중복해서 2번씩 쓴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늘어난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고, 다음 얘는 그 이미지가 어떤 매트릭스잖아요. 그 매트릭스를
쭉 이쪽으로 그 왼쪽 이 대각선 방향으로 좀 약간 당기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픽셀 위치를 선형 변화, 그러니까 x와 y, 뭐 i번째, j번째 픽셀, ij 픽셀을 ij를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선형 변환을 한 후에 그때 얻어진 위치로 그 픽셀 값을 옮겨 놓은 거죠. 어떤 매트릭스를 곱했냐면 여기 a라는 매트릭스, 여기 정의되어 있는 이 매트릭스를 곱해서 각각 그 x가 xy가 픽셀의 위치라고 하면 그 xy 벡터에 a를 곱해서 새로 얻어진 값에 새로운 위치에 그 픽셀을 값을 집어넣는. 그러면 뭐 예상하듯이 이렇게 쭉 늘어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써먹으면 될까요?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 그거 있죠. 항공 사진으로 여러분들 구글 맵 같은 데 보면 지도가 있잖아요. 그 지도가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찍었건 위성이 지나가면서 찍었을 텐데 걔가 항상 그 바로 위에서 찍으려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걔는 그냥 항상 모든 위치에 정 위에서만 본 사진은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정해진 길을 가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아래가 아니고 좀 옆으로 이렇게 쭉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쭉 찍으면 뭔가 위에서 본 지도 그림이 아니라 쭉 옆으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스트레치된 이런 쭉 늘어난 어떤 이미지가 얻어질 거잖아요. 걔를 지금 우리가 한 걸 반대로 스트레칭을 다시 이제 되돌려주면 바로 위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뭐 위성으로 뭐 항공 사진을 찍던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서 걔가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에서 못 찍었다 그러면 걔를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정해 줄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서 많이 쓸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스캔하는 앱 있잖아요. 그 문서 스캔하는 앱 보면 여러분들 항상 이거 정확하게 정면에서 찍기 어렵잖아요. 대충 정면에서 찍으면 빛도 맞추기가 어렵고 하니까 좀 옆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으면 걔가 변환을 해서 딱 정면에서 찍은 것처럼 해주잖아요. 그게 뭐 이런 짓들을 다 한 거겠죠. 다음 살펴볼 내용은 다운 샘플링. 이거는 코드를 볼 게 아니라 얘기를 보면 이제 원래 있던 이미지를 뭐랄까요? 그러니까 5개 5 곱하기 5 안에는 그냥 평균 값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100짜리 이미지라고 하면 걔를 20 곱하기 20으로 사이즈를 줄이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줄이냐면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5짜리 작은 블럭들이 20 곱하기 20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블럭들을 한 픽셀로 옮기는데 그 5 곱하기 5 안에 있는 픽셀을 그냥 다 평균 내면 한 픽셀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운샘플 한 예제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이미지 크기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레이쇼가 5고 보면은 new x라는 이미지를 원래 이미지보다 5분의 1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어렵지 않죠? 다음은 이제 이제 흐려진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걸 볼 텐데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보면 이 원래 이미지가 위에 있고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있고 지금 제가 뿌연 이미지를 아래에 만들었는데요. 걔는 이제 어떻게 이건 뭐로 볼 수 있냐면 이게 목탄 하나 연필로 이렇게 깨끗하게 그려놓은 거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뭉갰다고 볼 수도 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샤프한 것들을 좀 이제 날리는 그런 거로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카메라를 초점을 잘못 맞춰서 찍었다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초점 잘못 맞추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조작이 되냐면 여기 보면 지금 B라는 어떤 뭐라고 부를까요? 이제 5 곱하기 5짜리의 어떤
뭐라고 하지? 이게 이제 뭉개는 손가락인데 뭉개는 손가락을 계속 지금 200 곱하기 500 정도 되는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의 중간에 얘를 B를 어딘가에 겹치면 얘랑 겹쳐지는 5 곱하기 5 픽셀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들을 그냥 이 서로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밸류가 되죠. 그 밸류를 이제 새로운 이미지에 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얘는 요 B라는 뭐 커널이라고 부를까요? 어떤 들고 다니는 애인데 얘를 뭐 커널이라고 불러볼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더 익숙한 건 이제 컨볼루션 필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 X는 원래 이미지고 B는 컨볼루션 하는 그 필터고 근데 이 필터는 무슨 짓을 하냐면 내 주변 25개, 내 주변 나를 포함한 25개의 주변 픽셀들의 평균 값을 새 값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위에 이제 새로운 Y 값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샤프한 게 많이 죽고 이제 뭉개진 어떤 효과가 나올 거잖아요. 얘는 이제 위아래로 다 평균을 쳐서 뭉갰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 B를 내 이미지에 계속 옮겨가면서 한 픽셀씩 쭉 위아래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연산을 하면 컨볼루션을 해버리면 그 블러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얻은 게 이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이건 뭐냐면 그 컨볼루션 필터 손을 뭉개는데 주변 25개 픽셀 다 뭉개지 말고 좌우로만 뭉갠 거예요. 얘는 위아래 픽셀들은 신경을 서로 관여하지 않고 내 픽셀 오른쪽 4개 왼쪽 4개 그거를 평균을 내서 새 값으로 쓴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만들었으니 이제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좌우로만 이제 블러를 준 거니까 이제 옆으로만 이제 뭉개진 그런 효과인 거죠. 얘는 보면 좀 더 과장을 시켜볼까? 잘 모르겠습니다. 얘를 바꿔질. 그러니까 얘는 이제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아니고 이 B 얘를 이 스트라이드라고 우리 그 뭉개는 면적 그 B의 면적을 얘는 41 곱하기 41이죠. 굉장히 많은 면적을 통해서 뭉개면 이거 더 뭉개졌죠. 얘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꾼 건 주변 5 곱하기 5 나 포함해서 나를 중심으로 주변 25개를 뭉개는 게 아니고 나 포함해서 주변 41 곱하기 41 꽤 많죠. 그런 것들을 다 뭉개면 뭐 이렇게 더 뭉개진 고장난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다시 돌리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9개여서 이랬는데 얘를 좀 더 강조해 볼까요? 20개로 확실히 옆으로만 뭉개지는 게 보일지 그런 것 같은가요? 위아래도 뭉개진 것처럼 보이는데 옆으로 더 뭉개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그 움직이는 차에서 사진을 찍은 거랑 비슷하겠죠. 더 많이 키우면 어떻게 되나? 움직이는 차에서 찍은 것 같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이미지 뭉개고 이 뭉개는 게 이제 이런 절차,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알았으니 이걸 활용하면 뭔가 이 뭉개져 있는 이미지를 더 샤프하게 바꾸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쉽진 않게 들리는데 뭔가 이미지가 손실이 된 거를 다시 이제 되돌린다는 얘기니까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재미는 더 있겠죠. 이렇게 깨끗한 걸 뭉개는 것보다. 깨끗한 걸 뭉개는 건 쉽잖아요. 뭐, 새 물건을 사서 완전 쓰레기로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데, 쓰레기인 물건을 새 걸로 돌리는 것처럼 어렵지만, 하면 멋있겠죠. 이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걔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 카메라, 그 핸드폰 카메라, 요즘 핸드폰 카메라들이 쓰는 거죠. 손 떨림 뭐 보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들은 이게 그 이미지니까 그러니까 매트릭스니까 컬럼끼리 바로 인접한 컬럼끼리 차이를 계산해 버리면 아니면 인접한 로우끼리 차이를 계산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인접한 컬럼끼리 차이를 계산하면 옆으로 쫙 지나가면서 이 이미지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보면 이게 수백 개, 한 500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컬럼들의 인접한 컬럼들의 차이를 보면 쭉 내가 이제 좌우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이미지가 언제 크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보면은 이런 기둥 같은 거, 벽 수직 기둥이나 뭐 수직면 같은 게 나타나면 그 차이가 갑자기 바뀌는 게 이제 검출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진에서 뭔가 수직 방향의 뭔가 기둥이라든지 모서리라든지 이런 걸 검출하려면 그러면 인접한 컬럼끼리 차이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겠네. 그리고 뭐 위아래 방향으로 뭔가 바뀌는 게 있는지 검출하려면 그러니까 뭐 바다를 찍었는데 수평선이 저기 어디에 나타나는지 검출하고 싶으면 내 이미지를 가지고 위아래 그 로우 방향으로 인접한 것끼리 쭉 차이를 계산해 보면 수평선이 안 나타나고 바다만 계속 나오면 그 차이 값들이 계속 그 아주 작은 값일 거고 바다가 나오다가 갑자기 하늘이 나오면 이제 뭔가 큰 값이 검출이 되겠죠. 디퍼런스 이미지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DVX라는 것은 X의 로 방향으로 차이를 계산하는 거고 DHX는 컬럼 방향으로 차이를 계산. 보면 로 방향으로 차이는 언제 밝게 나타나냐면 이 가운데 기둥 보세요. 기둥 보면 기둥도 그렇고 이제 천정 같은 것도 보고 기둥에 보면 중간에 까만 줄 하얀 기둥이 계속 나오다가 까만 줄이 하나씩 튀어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대기에 보면 뭔가 위에 하늘 뿌연 게 있다가 새까만 한 줄이 뭔가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수평 방향의 구조물이 뭔가 있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그런 수평 방향의 변화, 구조물이 있거나 해서 큰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밝게 나타내 주죠. 그리고 옆으로 컬럼 방향으로 한 거는 당연히 보면 이 기둥 수직면 이런 데서 뭔가 밝은 게 검출이 될 겁니다. 봤더니 여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 연구로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하시던데 뭔가 영상을 카메라로 찍던지 뭐 드론에 달린 뭔가로 찍어서 걔가 드론이 어디 길을 쭉 따라서 어디를 가야 된다 할 때는 내 바닥하고 길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가 줄을 쭉 그려놓으면 그 줄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된다든지 줄을 쭉 레드카펫을 쭉 깔아놓으면 드론 보고 그 레드카펫 위로 쭉 따라서 비행을 하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보면 내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내 배경하고 빨간색 선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 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을 이 작업을 직접 이렇게 로우 픽셀들 값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오늘 실습처럼 오늘 실습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CCTV 비디오 프로세싱 한번 열어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아까 소개를 잠깐 드린 것처럼 오픈CV라고 하는 이 영상 처리 패키지를 사용을 할 건데 그 라이브러리에 오픈CV 라이브러리에 뭐 C로도 구현이 되어 있고 파이썬으로도 우리는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된 걸 사용을 할 텐데 여기 눌러 보시면 그 오픈CV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그 설명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설치는 할 필요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 쓰는 이 콜랩 환경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이제 오른쪽 탭을 보시면 뭐가 굉장히 많이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오늘 실습 아니라 이후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하나 들어가 보셔서 뭐 하나씩 살펴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숙제에도 좀 쓰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영상 처리 얘기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죠? 우리 그 디퍼런스 이미지 계산한 것처럼 이 엣지 찾아주는 뭐 이런 그런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이미지 그레디언트가 아까 살펴본 그거랑 비슷하겠네요. 얘 보면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뭐 수직 방향으로 이건 이 보면 이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 같으면 뭔가 수평 방향으로 차이를 계산한 어떤 이미지 같고 오른쪽은 이제 수직 방향의 차이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걸 구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커널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함수들을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이미지를 불러서 읽어보세요. 이미지를 불러서 HSV 스케일로 바꿔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예제가 뭔지 살펴보시면 여러분 과제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 파란색 뚜껑을 들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서 파란색만 골라낸 것이죠. 이 마스크는 뭘 마스크했는지 모르겠네요. 파란색만 골라냈나 보네요. 파란색만 골라낸 게 가운데 이미지고 거기다 다시 파란색을 입혀놓은 게 원래 색을 입혀놓은 게 이제 오른쪽 그림이 될 거고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 부분에서 쭉 살펴보실 것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쪽 또 아래쪽에 가보시면 비디오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하실 내용인데 비디오를 받아들여서 비디오 안에 픽셀들이 어떤 방향 그러니까 뭐랄까요 내가 비디오를 찍으면 내가 이렇게 쭉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찍으면 그 안에 있는 픽셀들이 다 어떤 방향 내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쭉 움직일 거잖아요. 그게 가까이 있는 것들은 다른 속도로 움직일 것이고 멀리 있는 것들은 또 먼 속도로 움직일 것이고 그런 이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골라주는 뭐 그런 그 함수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애를 그냥 골라내서 여기 보면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의 픽셀 차들이 움직이니까 뭔가 어떤 픽셀은 쭉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검출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과제에 쓰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만 이렇게 골라낸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움직이는 사람 골라내는 거는 비디오가 계속 이어진 픽셀들이 들어올 테니까 이어진 이미지들이 들어올 테니까 뭐 연속적으로 들어온 이미지들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차이가 없으면 안 변하고 있는 자리는 뭔가 배경일 것이고 사람은 움직이니까 그 근처 사람은 그
픽셀 값이 계속 변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어떤 자리, 움직이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뭐 간단하게는 그렇고, 이렇게 간단한 건 이 알고리즘들이 그렇게 간단한 걸 쓰는 건 아닌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그런 방법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둘러보시고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제 아까 그 수업 웹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우리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있고 요 AVI 파일이 있습니다. CCTV에서 찍은 파일인데 사실은 아까 여기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동영상인데 CCTV에서 찍힌 동영상인데 걔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봅시다. 여기까지는 제가 다 드린 거죠. 그래서 얘를 부르시면 그 CV2 import CV2 하면 오픈 CV 이제 로드 불러왔고 그다음 나머지는 몇 번 하고 비디오 캡처하고서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그 비디오를 CAP라는 어떤 변수에 집어넣는데 거기 보면 이 비디오 크기가 얼마인지 뭐 초당 몇 프레임 들어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면 비디오 크기는 이쪽으로 768, 이쪽으로 576, 그리고 10프레임, 초당 10프레임 뭐 이렇게 되어 있나 보네요. 그래서 걔를 근데 이번 과제는 되게 불친절한 과제인데 하나도 알려주는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알아서 찾아서 하라는 그런 과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하지도 않은 건데 근데 찾아서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빨간 옷 입은 사람을 골라낸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맞추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과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뭔가 빨간색이 움직이고 있으면 빨간 옷 입은 사람이겠네?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 옷 입은 사람을 계속 쫓아가게 만들어주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눈에 띄게,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조금씩 열어봤던 이렇게 오픈CV의 튜토리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색깔 골라내는 거, 사람 골라내는 거, 뭐 움직이는 거 골라내는 거, 색깔 골라내는 거 이런 것도 다 링크 여기다 걸어놨으니까 참고로 해보시고요. 결과 뭐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뭔가가 움직이는 지금 팔 흔들면서 가는 사람이 보이고 또 한 명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은 팔하고 상체의 윗부분만 빨간색을 칠해진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한 명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또 한 명이 상체 전체가 빨간색을 입은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한 명이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만 이 사람 또 나타났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주시고 뭐 여기에다가 빨간색이 어디 있다 하고 이렇게 박스까지 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픈CV에 거기에 박스 쳐준 애들 있으니까 찾아보시거나 그 정도 처리는 여러분들 못 찾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여기 보면 첫 번째 나타났던 사람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사람 같고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는데요. 제가 이게 사전 녹화된 거라 제가 수업은 못 도와드리고 이어서 조교들한테 질문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